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도 금세 허기가 지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갑자기 살이 빠진 듯 초췌해 보이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몸이 불어나 당황한 적은 없으신가요? 또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덜컥거려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피곤이나 노화가 아닙니다. 내 몸의 엔진을 조절하는 호르몬, 즉 내분비 시스템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 바로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뒤늦게 큰 질환으로 발전해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만으로도 병의 진행을 크게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들. 먼저 당뇨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갑자기 체중이 줄고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심하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상담을 받은 한 분은 늘 피곤하고 시야가 흐려져 안과만 몇 달째 다니고 계셨어요. 하지만 안과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300mgdl이 넘었더라고요.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당뇨병의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물을 많이 마심, 다뇨소변을 자주 봄, 다식 많이 먹어도 배고픔,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감, 시야 흐림, 상처가 잘 낫지 않음,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망가집니다. 마치 설탕물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 결과 눈의 망막 혈관이 터져 실명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받아야 하며 신경이 손상되어 손발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까지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지만 초기에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 성공 사례.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분의 성공 비결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드셨어요. 특히 아침은 절대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하루에 1만 보씩 걸으세요. 운동 후 혈당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정기적인 혈당 체크.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식후 2시간 혈당도 일주일에 2~3번은 체크하셨어요. 숫자로 확인하니까 음식 조절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당뇨병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한 식단 관리. 특히 식단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채소는 식사 전에 먼저 드시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 음료나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한 피하세요.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반 개, 귤 1개 정도가 적당해요. 갑상선이 하는 일. 이제 갑상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 앞쪽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 바로 갑상선인데 크기는 작지만 몸의 대사를 총지휘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해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늘 피곤하고 추위를 심하게 타며 변비가 생기고 체중이 불어나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70세 김모님은 매일 12시간씩 주무시고도 졸리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해서 치매 검사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갑상선 저하증이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신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돌아왔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과도하면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고 더위를 참기 힘들어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단순히 스트레스나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요오드 섭취가 중요합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견과류, 브라질너트, 적절한 단백질 섭취도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소리 없는 도둑, 골다공증.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뼈가 약해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50대 이후 여성과 60대 이후 남성에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급속히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성. 뼈가 속부터 스펀지처럼 비어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만난 한 분은 가벼운 재채기만 했는데도 척추뼈에 금이 갔어요. 특히 척추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안에 사망하고 50%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골다공증 예방법. 하지만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칼슘 섭취가 기본.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 두부, 녹색잎 채소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루 1000만 1200mg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필수.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에 잘 흡수돼요. 매일 2030분 정도 햇볕을 쬐시고 필요하면 비타민 D 보충제도 드세요. 근력 운동을 하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주, 금연은 필수. 술과 담배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흡연은 뼈 밀도를 1020% 감소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혈당 문제나 갑상선 혹은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통합관리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질환 모두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이 당뇨, 갑상선, 골다공증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균형 잡힌 식단. 당뇨병에는 흰쌀밥 대신 잡곡, 채소,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 좋습니다. 단음료, 가공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갑상선 건강에는 해조류, 견과류, 적절한 단백질이 도움이 됩니다. 단,
특정 갑상선 질환에서는 요오드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에는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 D 보충이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내분비계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 검진.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합니다. 당뇨는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갑상선은 TSH와 프리, T사,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희망적인 메시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은 나이 들어 흔히 겪는 문제이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만 지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계단 한층 더 걸어 올라가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금연을 결심하고 정기 검진 날짜를 달력에 적어보세요.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걷고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드시고 스마트폰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당뇨병 전문 진료와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지, 약물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